안녕하세요. KPC 2편 민선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선 작가고요. 에코마마입니다. 자, 어쨌든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 됩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자, 수입이 줄면 당연히 잔고가 줄겠죠. 네. 그런데 자, 돈 관리를 시작하거나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뭔가를 향상을 시키려면 첫 번째 해야 할 게 현상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문제점이 있냐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갈 거냐. 현상을 파악한다. 현상을 파악한다.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그래서 그 현상 파악하는 게 뭐냐면 그 돈 관리에서 현상 파악하는 것이 자산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주변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히 아느냐. 그러면은 머리를 긁고 눈을 이렇게 못 마주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세 가지로 묶어서 이제 자산 파악을 할 텐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 뭐 증권사 다 꺼내세요. 다 꺼내가지고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쫙 정리를 해보세요. 뭐 부동산, 현금 가지고 있는 거, 통장, 쫙 나래비를 해보고 요게 뭐냐? 총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사실 집이 10억짜리 집이 다 현금으로 빵 해갖고 산 게 아니잖아요. 주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출들을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출이죠. 당장 이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니까 그런 대출 금액을 빼고 자,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이렇게 남은 자산 이게 순자산이죠. 요게 우리의 자산인 거예요. 자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묶어서 관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아주 묵직한 거. 자, 두 번째는 현금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 투자에서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은 현금화 자산으로 묶고요. 자, 세 번째는요. 연금이나 청약 이런 것들 낄 수 있나요? 당장 낄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장기화 자산으로 묶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내가 어디 부동산을 봤는데 너무 괜찮아. 그래서 돈을 얼마나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보려면 요 표를 딱 보면 알겠죠. 장기 투자하는 거, 장기 보유하는 건 낄 수 없으니 현금화 자산에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자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여유가 있는 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통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모아서 뭐 예적금이라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산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내가 예상한 건 요 정도였는데 너무너무 슬프게도 자산이 그만큼이 아닌 거죠. 그동안 제가 11년 넘게 회사 생활을 15년 다른 회사까지 하면 그렇게 일을 했고 힘들게 맞벌이까지 했는데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노라마처럼 저의 그 아울렛에서 질렀던 거, 어디서 질렀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인생도 돌아보고 저의 소비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자산을 파악해보는 과정에서. 맞아요. 그럼 자산을 이렇게 파악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게 1단계였고요. 자, 2단계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온 돈을 최대한 안 나가게 새는 돈 맞고 잘 지켜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가 가계부쓰기입니다. 자, 가계부쓰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가계부 쓰세요 하면 가계부 써도 뭐 줄지도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왜냐하면 그 노하우를 모르시기 때문에. 자, 그 전에 또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가계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다 스텝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책을 사서 보시면 또 이 스텝별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계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계부를 쓰려면 우리가 왜 쓰는 거예요? 지출을 통제하고 쓰는 돈을 막으려고 쓰죠. 그러면 뭔가의 바운더리가 필요하죠. 자, 내가 식비를 한 90만 원만 쓸 거야 라는 바운더리가 필요한데 요게 바로 예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90만 원의 기준이 또 어디선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그러려면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아, 네. 그렇죠? 네. 기존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나의 소비 패턴, 지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지출 분석을 뭐 카드랑 그 다음에 뭐 현금 썼던 거 다 다운받은 다음에 그냥 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네. 항목별로 식비, 뭐 음복비 이런 식으로 해야 어디가 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거는 그냥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엑셀도 잘 모르겠다. 네. 항목은 또 어떻게 나누냐. 네. 그래서 여기에 좀 QR로 넣어놨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핵심 아닙니까? 그럼 이 QR이 딱 넘기다 보면 QR 코드가 한두 개 이렇게 쭉 네네. 나옵니다. 예. 그럼 이런 QR 코드를 가져가서 우리가 원페이지 가계자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게 핵심적인 알짜 이 컨텐츠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예. 여기서 다운 받으시고 또 설명 동영상도 같이 또 넣었어요. 한 번 더 복습하시라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지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식비가 내가 150만 원인 거예요. 아까 9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닌 거죠. 네. 정확히 파악을 했더니 나의 식비가 150이었고 자, 거기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도요. 또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반토막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 10% 정도 줄이시는 거죠. 점진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150이었으면 10% 줄여서 135만 원. 자, 식비 줄이고 식비만 줄이나요? 다른 것도 항목들을 쫙 줄이다 보면 네. 토탈로 됐을 때 꽤 많은 금액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이야, 뭐 완전 카레의 여왕이 아니라 가계부. 맞아요. 그 닉네임이 붙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가계부의 여왕. 네. 아, 그리고 멋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짰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달치를 탁 짰어요. 네. 그랬는데 월말 되니까 예산이 넘은 거예요. 예산 대비 지출이. 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자, 월말 한 번 짜는 게 아니라 주간으로 짭니다. 주간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자, 이번 주에 달성을 못했지만 네. 그 다음 주에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시간이. 그러면 이번 주에 뭐 10만 원이 넘었으면 다음 주에 뭐 식비에서 좀 줄여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또 그런 룸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주간 가계부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QR 코드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간, 월간, 연간으로 네. 다 트렌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책을 안 사도 QR 코드라든가 이런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은. 네. 일단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엑셀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사실 엑셀 가계부만도 따로 팝니다. 네, 다른 채널에서.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몇만 원이에요. 제가 잠깐 이 정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재테크 영역에서 꽤 알려져 있는 꽤 유명한 어떤 분이 우리 작가님의 엑셀 파일을 무단 사용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만큼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드리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만큼 이 엑셀 파일이 이 가계부가 굉장히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그다음 그 가계부를 썼으면 이제 로드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에 네. 제가 이제 아까 가계부 쓰기 전에 또 3단계가 있어가지고 네. 아까 지출 분석했고요, 예산을 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위 듣는 통장 쪼개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통장 쪼개기 안에 한 번 더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월급 통장, 이런 뭐 투자 통장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변동비 통장을 하나 더 만드시고 그다음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예산이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150만 원 너무 많네요. 자, 5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50만 원을 넣어놓으세요. 네. 그리고 체크카드. 체크카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예산이 1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이게 뜨잖아요, 잔액이. 그럼 그 안에서밖에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어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제어한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계부를 쓰시는데요. 가계부 쓸 때도요, 지출
즉시 이제 바로 쓰시는 게 좋은데 뭐 네. 까먹으신다면 이제 자기 전에 정리해서 쓰시고 또 가계부 쓰실 때 혼자 하는 것보다요 그냥 같이 하면 또 되게 재밌어요. 누구랑 같이? 뭐 지인이나 네. 아니면 요즘 블로그에서 우리 이 블로그 가계부 같이 써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친구들 만나면 야 나 뭐 명품백 샀어 이러면서 플렉스 자랑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나 오늘 당근에서 이거 옷 팔아서 5만 원 벌었어. 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나 오늘 무지출했어. 네.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네. 여기 안에서 할인 팁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메이트를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출을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뭐 네네. 이렇게 체크카드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책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출이 제약이 있어서 못 사요. 체크카드에 지금 3,000원 남았어요. 그리고 못 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커피를 3잔만 줄이세요. 네, 3잔도 안 됩니다. 커피를 줄여서라도 책을 사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 가계부 제가 사실은 월 100만 원 더 모으는 돈관리법 재무 코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 중에 네. 자 170만 원을 줄이신 분이 있고요. 그래요. 또 보통은 본인이 사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과소비한다고 생각을 안 해서 다 저 절약을 하고 있어서 사실 더 줄일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분들마저 딱 결과를 보니까 45만 원, 50만 원을 줄였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책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순서가 남았습니까? 가계부 이제 쓰기. 이렇게 쓰시면은 네. 이렇게 쓰는 제대로 거구나.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네,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고, 네.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돈 관리였다면 미래의 돈 관리까지 네. 같이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엑셀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90세까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네. 목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예를 들어 아이 학자금도 들어가고요. 네. 뭐 결혼 기념일 때 뭐 여행 가고 이러면 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돈들은 또 얼마나 들어갈까? 그래서 네. 이제 인생을 쫙 펼친 거죠. 네. 펼치고 이제 착착착 목돈을 넣어보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우리 생활비는 또 당연히 나가니까 네. 그런 돈도 넣어보고 네. 했더니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싹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이거 되게 지출과 재밌어요. 관련된 하나의 그렇죠. 로드맵. 내 평생 쓰면서 음. 평생 살면서 얼마만큼 돈을 쓸까를 먼저 한번 그려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입에다가 넣어보면 잔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내가 노후에 이 돈 지금처럼 벌어서 괜찮은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보면서 아니 저 돈이 진짜 많이 드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계부만 써서 지출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도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불려야 되겠다. 그리고 추가 수입도 벌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세워보시고 네.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재정 목표가 나와요. 네. 수입 넣고 당연히 지출 넣으니까 잔고가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저축액이면 내가 타겟을 150으로 잡는 거죠. 네. 그렇게 목표를 정해두면 그렇게 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50만 원 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당근이 나오지만 당근을 내가 판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SNS를 해본다든지 당근 없으면 어떡해요? 당근은 없어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중고나라 이것도 그래서 당근 색깔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그려보시고 또 재정 목표를 꼭 반드시 단기간도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로드맵까지 그린다는 네.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또 막바지로 마인드 세팅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네. 적어도 절약하고 또 모으고 하는 그런 습관 이런 마인드 세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책에 담으신 거죠? 네네 그런 네.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네. 옆에서 공부해라 잔소리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근데 아이들이 뭔가를 깨우쳐서 막 동기 유발이 막 돼서 네. 그러면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절약을 하던 네. 아니면 돈 관리를 하던 네.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약도 저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돈 관련된 책을 막 읽으면서 돈독이 약간 올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또 네. 돈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인 얘기인데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5,000원을 커피값을 쓰는데도 이 돈을 아프리카에 보내주면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약할 때도 내가 같은 돈이지만 이거를 조금 유용하게 혹은 어떻게 세상에 좀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다른 가치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한 달에 1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억을 넣었을 때 1억을 우리가 대출했을 때 대출 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절약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인지 심리학 교수님이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의지를 믿어요. 네. 그렇잖아요. 뭐 네. 다이어트 그러면 나 열심히 해볼 거야. 네. 그런데 다이어트 결심은 어떻죠? 매년 하죠. 금연 해볼 거야. 하지만 어떻게 되죠? 10년 후에도 금연의 결심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라고. 본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는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지심리학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고요. 어떤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고. 방금 우리 돈 관리할 때도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절약할 그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안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데 햄버거가 있고 정크푸드가 집에 막 깔려 있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절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핸드폰을 딱 봤는데 쇼핑 앱이 우다다다닥 깔려 있고 할인 정보가 계속 알람으로 떠요. 네. 그러면 내가 절약하고 싶어도 요거 보면서 절약하기가 어렵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쇼핑 앱을 삭제를 하시고 네. 네, 알람 오는 거 푸시 해지하시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세팅도 중요하다는 말씀. 네. 시간만 많으면 마인드 세팅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싶은데 2편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네. 3편에서 마인드 세팅 몇 가지 또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서 2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